안녕하세요. 모두의 성공을 기원드리는 마인드세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생의 현타가 오는 시기를 겪고 계신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지금의 삶이 노잼의 시기거나 현타가 세게 와서 무엇을 해도 즐겁지 않고 지치고 힘들며 한숨만 나올 때 집중해서 귀를 기울여 주세요. 영상을 시청하시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인생이 노잼인 시기는 정말 갑자기 들이닥치는 것 같습니다. 20대 분들이나 30대, 40대, 50대 이상이신 분들까지 전부 이런 시기를 겪을 때가 있죠. 인간관계 혹은 직장에 치여서 그런 경우가 많을 텐데요. 계속 무기력하고 눈에 총기가 사라지며 한숨이 자주 나오고 피곤한 기분이 들죠. 진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하는 시기입니다. 나중에 돌이켜보면 우리의 짧은 인생 중 정말 아깝게 여길 시간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러한 불행의 원인을 살펴보죠. 가령 인간관계에서 오는 현타는 사람에 지쳐서 그러한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사회생활로 인해 괜히 많은 사람을 만나야 하고 나만을 위한 시간을 보내지 못하니 점점 기가 빨리는 상황과도 유사합니다. 사람들을 만나도 즐겁지가 않고 점점 움츠려들고 힘이 쭉 빠지죠. 왜 이러고 살고 있나? 다 그만두고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한테 지쳐버린 것이죠. 또한 일을 하며 현타가 올 때가 있죠. 매일 쳇바퀴 같은 삶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삶의 목표도 사라지고 재미있는 일도 생기지 않고 그저 그렇게 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령 20대를 예로 든다면 취업을 준비하는 시기에 정말 하루하루 지치고 짜증이 나기도 합니다. 준비는 많이 하는데 이력서도 많이 넣고 면접도 많이 보는데 불러주는 곳이 없으니 정말 환장하는 상황이죠. 30대라면 직장을 다니면서도 자신이 예전부터 꿈꾸던 삶이 이런 것이었나 생각을 하면서 회사에 출근을 할 때가 있죠. 어릴 때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직장에 다니면 꿈꾸던 일들도 많았는데 전부 어디로 가버렸는지 모르게 사라져 있습니다. 문득 이러한 현실에 대한 생각이 들면서 자신이 초라하다고 느끼는 상황이 현타가 왔다고 하는 시기이죠. 현타의 특징은 완전히 에너지가 소진된 상황과도 유사합니다. 내향형인 사람일 경우에 더욱 이런 현상이 자주 찾아오기도 하는데요. 그럴 때 극복 방법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라. 먼저 지독하게 고독한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정말 아무와도 연락하지 않고 집에 혼자서 박혀 있어도 좋으니 스스로 생각 정리도 하면서 푹 쉬어보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바쁜 환경에서 한가로운 환경이 되면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혼자서 할 것을 찾게 됩니다. 요즘이야 그냥 누워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것도 정말 좋은 스트레스 해소 수단이죠. 이런 식으로라도 강제로 쉬는 것입니다. 휴식을 하면 뇌의 긴장감에 풀어지면서 그것만으로 기분이 좋아집니다. 추운 겨울날이라면 전기장판 안에 들어가서 누워서 쉬고 더운 여름날이라면 에어컨을 빵빵하게 켜고 이불 속에 들어가서 푹 쉬며 체력을 보충하면 그만한 천국이 없을 것입니다. 격렬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편이 현타를 극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둘째, 내 편인 사람과 대화를 하라. 그리고 편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스 해소에는 수다도 좋고요. 자신의 현타 온 상황을 스스로 인지하셔야 극복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데요. 스스로 인지하기 위해서는 혼자서 글쓰기도 좋고 누군가와 대화를 하면서 자신의 상황에 대해 정리해보는 것도 훌륭한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과 대화를 통해서 자신을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가 있으면서도 그 나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편안한 사람이 얼마간의 조언을 줄 수도 있죠. 조언이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듣는 사람의 몫이지만 나의 편이 되어주는 든든한 조력자가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의 마음에는 괜찮은 안식처를 마련해 줍니다. 특히 내가 힘들 때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나 먼저 내게 연락을 해주는 그런 사람을 옆에 둔다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말 진정으로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입니다.
상대가 먼저 연락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죠. 평소에 생각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나라는 사람을 좋아하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그 사람이라면 내게 정말 든든한 지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취미나 자기 개발을 시작하라. 앞서 다룬 혼자서 시간을 보내는 것과 유사한데요. 취미 혹은 자기 개발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나의 시선을 새로운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인데요. 이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등산이나 수영 혹은 헬스 등의 운동도 좋고요. 가죽공예나 뜨개질 혹은 그림 그리기 등 과거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었던 분야에 도전을 해보시는 것입니다. 요즘은 유튜브나 각종 인터넷 자료가 정말 많으니 무엇이든지 도전을 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마음만 먹고 재료만 구입해서 시작하면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운동은 트레이너나 강사를 통해서 배울 수도 있고요. 이렇게 새로운 도전은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져다 줍니다. 새로운 마음가짐은 동력의 근원이 되죠. 목표가 생기고 목적이 생깁니다. 루즈하던 일상에 활력을 돌게 하는 원천이 되기도 하죠. 이렇게 에너지 넘치는 행동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신도 알 수 없는 사이에 현타나 노잼 시기는 슬쩍 넘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운동이나 취미 혹은 자기 개발에 대한 생각들이 새로운 기분 형성에 도움이 정말 많이 되니까요. 꼭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넷째, 환경을 변화시켜라. 무언가를 해보고 싶지 않다면 환경을 바꾸라고 말씀드려보고 싶은데요. 당장 앉아 계신 책상의 정리나 침구류 정리 혹은 옷 정리 등 이 시기를 활용해서 집안 살림에도 새로운 변화를 주는 것도 좋습니다. 사실 청소를 하는 것이 집을 깨끗하게 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환경을 바꾸는 의미가 큰데요. 만약 가구 배치를 바꾼다면 새로운 기분에 젖어들어서 기분 전환이 될 수가 있죠. 새로운 집에 이사를 간 기분이 들게 되니까요. 생각해 보시면 모두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이사를 가서 짐 정리를 하고 가구 배치를 하는 바쁜 시기에 인생의 현타나 노잼 시기를 보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환경이 바뀐다는 것은 무언가 새로운 기대감이나 설렘이 동반되기 때문이죠. 현타와 노잼 시기라는 것이 그 기대감이나 설렘이 없는 시기이기에 그러한 목표나 목적의식 혹은 기대나 설렘을 조금이라도 만들어 주어야 일부라도 해소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환경 등을 바꾸면서 자신이 자리하고 있는 곳에 새로움을 가미시키면 분명히 기분 전환과 함께 불편한 시기는 충분히 극복하게 됩니다. 인생의 현타가 오거나 노잼 시기를 지날 때는 누구에게나 당연한 시기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변화하려고 애쓰셔야 합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현타나 노잼의 시기가 조용히 지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혼자서 끙끙 앓을수록 점점 그 시기가 강렬해지고 괴롭기만 한 시기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변화해야 합니다. 평소처럼 지냈기에 이러한 시기를 맞이한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만약 삶의 변화가 비교적 잦았다면 노잼 시기를 지나게 겪지 않습니다. 변화들에 대처하기 바빠서 현타가 올 틈이 없죠. 우리 스스로가 지칠 때 그 불편함을 해소해 줄 사람은 오직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그 울적한 시기를 잘 극복하고 나면 분명 지금보다는 나은 상황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경쟁자는 어제의 나이고 오늘은 어제보다 더 나아지면 되는 것이니까요. 힘들 때가 있어도 자신을 잘 자각해서 슬기롭게 극복해 보세요. 스스로를 믿으시면서 즐겁던 순간들을 떠올리고 좋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버티다 보면 현타나 노잼의 시기는 쥐도새도 모르게 사라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기를 뒤돌아보면 아, 정말 잘 극복했구나 생각하시는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에 여러분의 미래가 있고 그 미래를 만드는 과거는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지금을 감사하며 행복하게 보내는 사람만이 미래도 그렇게 맞이할 수 있으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지금 이 순간을 누리세요. 여러분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마인드 셉터였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부자 되세요.